여러분, 돈을 흥청망청 써도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미국은 어떻게 돈을 펑펑 써도 경제가 망하지 않는 걸까? 전 세계 기름값이 오르면 미국이 개입하고, 나라 간 분쟁이 생기면 미군이 출동하고, AI든 반도체든 새로운 산업이 뜨면 미국이 제일 먼저 앞장서죠. 그뿐만이 아니죠. 국방비만 무려 1200조 원. 우리나라 전체 국가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은 동시에 복지에 쓰고, 교육에 쓰고, 도로 깔고, 우주 개발에도 돈을 쓰는데도 펑펑 씁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진짜 미국은 무제한으로 돈 복사 마법에 걸린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미국은 어떻게 무제한 돈 복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답해보려 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세금 구조와 화폐 시스템, 그리고 국방과 기술을 결합한 패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미국의 진짜 민낯도 함께 살펴볼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달러 패권, 국채시장 같은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해지실 거예요. 자, 먼저 미국은 돈을 어떻게 걷고 있을까요? 미국 연방정부의 전체 수입 중 약 절반 이상이 바로 개인소득세입니다. 미국은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자는 최고 37%의 소득세율을 냅니다. 놀라운 건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70% 이상을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흔히 미국을 부자들의 천국이라고 하지만 사실 세금만 놓고 보면 미국의 고소득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세금을 내는 축에 속합니다. 두 번째 수입원은 사회보장세입니다. 우리가 흔히 연금이라 부르는 이 세금은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떼는 구조인데,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7.65%씩 총 15.3%를 부담합니다. 이 돈은 노후연금, 장애지원, 메디케어 등으로 쓰이죠. 그리고 법인세는 2017년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1%까지 낮아졌지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초대형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 덕에 여전히 큰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금들을 다 합치면 연간 약 5조 달러 정도의 수입이 생깁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의 지출은 어느 정도일까요? 2024년 기준 연방정부의 총 지출은 약 6.4조 달러. 단순 계산만 해도 매년 1.5조 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미국은 국가 신용 등급이 높고 전 세계가 믿는 경제 강국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달러 패권과 국채 시스템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가 사용하는 돈을 발행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외환 보유액의 58% 이상이 달러이며 석유, 곡물, 금속 등 국제 무역 대부분이 달러로 결제됩니다. 즉, 미국은 필요하면 돈을 마음대로 무제한 찍어낼 수 있고, 그 돈을 다른 나라들이 기꺼이 받아준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기축통화국의 힘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돈을 무작정 찍지 않습니다. 대신 국채라는 수단을 활용하죠. 국채란 정부가 시장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정보어음입니다. 이 국채를 미국 국내 투자자, 연기금, 외국 정부, 중앙은행 등이 구매하죠. 특히 일본, 중국, 영국은 미국 국채의 주요 보유국입니다. 이 말은 곧 전 세계가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자를 갚을 때 자국 화폐인 달러를 찍어서 갚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폴트 가능성이 거의 없죠. 이것이 바로 미국이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많은 돈을 국방비에 쓰면 다른 데 쓸 여유는 없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미국 국방비는 2024년 기준 약 8,860억 달러로 전체 예산의 14% 정도를 차지합니다. 단일 부문 지출로는 가장 크죠. 그런데 이 국방비가 단순히 군대를 먹이고 입히는 비용이 아닙니다. 미군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 750개가 넘는 해외 기지를 두고 있고, 항공모함은 11척 이상, 전략 핵무기, 스텔스 폭격기, 사이버전, 우주전까지 대비합니다.
이런 군사력은 단순한 방어 개념이 아닙니다. 전 세계 패권 유지 수단이자 외교 경제적인 협상의 카드입니다. 이 힘 덕분에 미국은 세계 질서를 주도할 수 있고 달러에 대한 신뢰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인들은 군사력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돈을 쓴다는 인식이 강하죠. 동시에 군산복합체라는 용어도 있을 만큼 국방산업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경제 생태계입니다. 보잉, 로키드 마틴, 노스럽 그루먼 같은 기업들은 미 국방부와의 계약을 통해 R&D에 투자하고 첨단 기술을 민간에 확산시킵니다. GPS도 인터넷도 모두 국방기술에서 출발했죠. 즉, 미국에게 국방비는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이자 국제 외교에서의 무형자산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이렇게 거대한 정부 운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흥미로운 점은 미국은 국가주의보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선 아주 냉정하게 따지면서도 일정 부분은 기꺼이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나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가에 대한 감시 의식이 강하고 그만큼 투명성과 설명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세금으로 무기를 만들 바엔 교육에 써라는 시민단체 캠페인도 많지만 동시에 우리 국방은 지켜야 한다는 보수층 지지도 견고합니다. 양극단의 논쟁 속에서도 미국은 견고하게 재정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간 정리 한번 할게요. 미국은 세금으로 약 5조 달러를 벌고 6.4조 달러를 씁니다. 차액은 국채로 메우고 그 국채는 전 세계가 사줍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고 그 달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화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국방비는 그 신뢰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럼 미국의 이런 구조는 영원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위험 요소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부채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34조 달러. 이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은 더 커집니다. 두 번째는 달러의 위상입니다. 최근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탈달러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 통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미국의 구조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빈부격차, 복지 부담, 세대 간 갈등 등의 내부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과 복지를 요구하는 중하위층 간의 갈등,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예산 충돌 등 미국은 늘 정치적 협상과 타협 속에서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의 진짜 힘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정치적으로 싸우고 타협해서 조정하는 구조.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이 열린 구조 덕분에 미국은 패권을 유지해온 겁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미국인의 특징을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미국인은 의외로 굉장히 실용적인 사고를 합니다. 이상보다는 결과, 철학보다는 성과,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도 공공 시스템은 반드시 설명 가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물질적 자산보다 시스템을 지키는 국민들의 문화와 태도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처럼 우리도 국가재정 운영에 대해 더 깊이 알고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